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현대소설 김성한의 개구리인데요. 1950년대에 나온 작품인데 어찌 지금 우리 현실과도 똑같을까요? 작가는 정말 대단한가 봅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지도자로 인해 고통받는 어리석은 인간 풍자입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지도자로 인해 고통받는 개구리. 자, 이 개구리들의 모습을 통한 인간의 삶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풍자는 비꼬는 거죠. 권력욕과 노예근성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 존재 비판, 김성한 개구리 해설입니다. 개구리들이 노예근성으로 지도자를 얻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과정과 신에 의존하다가 결국 신의 죽음을 목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도자를 원하는 개구리 세계의 모순과 불합리함을 통해 인간사회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현대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가 정치인들은 사실은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투표를 하고 또 뭐 고통받다가 또다시 또 거짓말에 속아서 또 투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1955년 작품인데요. 지금 현실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보면은 우리 작가들은 좀 특별한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이해 배경입니다. 1955년 발표된 우화소설. 우화소설은 동물들을 인화해서 풍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명을 창안하고 발전시키는 데 작용하는 인간의 의식이 세계 질서를 자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인간의 불행을 초래하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 또 무질서, 난잡 이런 것도 있죠. 이를 위해 개구리를 의인화하여 인간의 과도한 욕망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도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뱉어내는 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피곤하죠. 개구리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향유할 줄 모르고 스스로 명예를 쓰려고 애쓰는 인간의 악행, 대중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사악이 자행되고 있는 인간상을 풍자합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도 보면은, 자기는 절대 선인 듯하죠.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내가 최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도자는 국민들 앞에 좀 점잖은 모습이 있고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개구리들은 노예 근성으로 지도자를 얻고 지도자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제 멋대로 자유롭게 살던 개구리들이 어느 날 독수리와 사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룩개구리입니다. 금수들과 달리 개구리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음을 인식합니다. 이에 개구리들을 설득하여 제우스에게 지도자를 보내줄 것을 청원합니다. 자, 제우스는 이를 노예근성이라고 비판하면서 얼루기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통나무를 개구리들에게 보냅니다. 개구리들에게 사실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통나무를 보냈겠죠. 통나무가 자신이 바라는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자 얼루기는 재차 제우스에게 지도자를 보내줄 것을 청합니다. 자, 이에 제우스는 황새를 보내고, 황새는 개구리들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자, 황새는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자, 이를 보다 못한 초록이와 검둥이가 제우스를 찾아가
황새를 쫓아줄 것을 청원하지만 제우스는 모든 것이 개구리들의 의식의 조작에서 온 것임을 말하고 너희들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너희들이 원해서 된 것이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개구리가 나 뜯어먹어 봐라 이러니까 그 절대 신으로 생각했던 제우스가 실제는 허상이라는 거죠. 한눈에 보입니다. 우화의 뜻과 특성입니다. 우화는 인간 세계의 정황을 인간 위의 동물, 신 또는 사물들 사이에 생긴 일로 꾸며서 형상화한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이때 등장하는 동물이나 신 또는 사물 등에는 인간의 속성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드러내는 행위들은 인간들의 행위의 유사성을 암시하면서 이야기의 주제를 나타냅니다. 우화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도덕적 교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룩이 권력욕과 노예근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입니다. 요즘도 보면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힘이 있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죠. 권력욕, 지배욕에 사로잡혀서 동족의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내가 대통령과 가깝다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종족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영화와 안락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영화와 안락만이 중요합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친한데 뭐 이래가지고 뭐 지금 도지사도 되고 이런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러는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신의 영화와 안락만이 중요할 뿐이다. 권루기가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황새에게 구속되기를 작성하였으며 황새한테 가서 저는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죠. 그래서 이제 개구리들을 황새한테 바치고 이렇습니다. 그에게 아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존재들이 바로 간신배들이죠. 초록이는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존재입니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 그것에 최상의 가치를 두며 구속하거나 억압받는 것을 혐오합니다. 이런 인물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개구리들은 얼룩이한테 붙어가 지도 뭐 먹으려고 설치겠죠. 파랑이는 건강하지만 어리석고 가벼운 개구리입니다. 황새는 힘에 의존한 지배욕을 갖고 개구리를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왕이라 불리지만 자신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뭐 임금들 중에도 선조라든가 인조라든가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존재가 되겠죠. 임금들 중에도 우리 세종대왕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겹쳐진 것은 왜일까요? 제우스는 개구리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선구자적 존재입니다. 자신을 물어 뜯으라고 말하고, 개구리들은 제우스가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왕을 주의소하고 이렇게 밀고 했는데요. 그 자신을 물어 뜯으라고 말하고 사라짐으로써 절대적인 신의 존재가 환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뭐 모든 것이 일확천금이 없듯이 하루 아침에 세상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자, 사건 전개를 보겠습니다.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던 개구리들이 독수리를 왕으로 모시고 사자를 왕으로 모시는 다른 종족을 부러워합니다. 얼룩이가 주동이 되죠. 권력에 대한 욕망을 받게 되는 얼룩입니다. 개구리들이 올림포스 산 제우스를 찾아가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우스는 의식의 비극에서 나오는 노예의 근성이라고 비판합니다. 지도자에 너무 목 매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죠? 지도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면 좋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얼루기의 간청으로 제우스가 통나무를 보냅니다. 지도자를 반대한 초록이는 자유를 추구한 사람이죠. 지도자가 아니라 편의의 즐거움이라고 하면서 통나무 위에서 즐겁게 지내고 얼룩이는 새로운 통치자를 요청합니다. 제우스가 보낸 황새에게 얼룩이는 충성하면서 호의호식하고 황새의 먹이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등 폭정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불행해진 개구리들입니다. 어,
뭐 우리 6월 선거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뭐 세상이 이럴 것 같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금방 실망하고 있죠. 그만큼 그건 또 이 개구리들처럼 우리 사람들이 또 어리석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초록이와 금둥이가 제우스를 찾아가 황새를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초록이는 그래도 좀 뭐 의식이 있는 개구리잖아요. 개구리들이 자기 중심적인 망상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웃습니다. 제우스는. 제우스가 자신을 물어뜯으라고 말하고 초록이와 금둥이는 제우스를 물어뜯자 신전도 제우스도 사라집니다. 절대적인 신의 존재가 환각임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준 존재는 없습니다. 자, 감상하기는 제가 생략하고요.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에 보면은 다 있고요. 파일에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례는 단편 소설이고 우화 소설입니다. 성격은 교훈적이고 또 풍자적입니다. 비꼬고 있죠. 주제는 절대적인 것에 대한 불신과 인간들의 허위 의식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여기 또 다 넘어간다 그죠? 개구리 세계를 통한 인간의 노예근상 풍자, 오타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간의 무지와 과도한 욕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개구리라는 동물의 삶을 통해 인간의 삶을 풍자하고 있죠. 우화입니다. 그죠? 초록이와 얼룩이는 대조적인 초록이와 얼룩이라는 대조적인 인간상을 통해 얼룩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록이는 자유를 추구하고 얼룩이는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존재죠. 섬세한 심리 묘사를 통해서 망가진 인간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절대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보여줍니다. 제우스가 스스로 사라지잖아요.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당시 사회의 맹목성에 대한 비판이자 자유에 대한 옹호의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지금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슬프죠. 행동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심리를 드러냅니다. 제우스 신은 이 말을 찌푸리면서 가로막았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얼룩이는 황송하여 땅에 탁 붙었다가 침을 꿀꺽 삼키고 머리를 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행동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불편한 심리, 얼룩의 삶, 뭐 이런 심리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는 두 눈으로 멍하니 보고 있다가 한 손으로 뺨을 만지면서 물었다. 얼룩이는 이마에 진 땀을 앞발로 씻으면서 애걸하였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또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